이 남자는 희귀한 X랭크 소환수를 이용해 던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S랭크 소환수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죠. 이제 거대한 슬라임인 보스와 맞닥뜨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요정의 버프를 받자 그의 고릴라 소환수는 거의 헐크로 변해 단 한 방으로 슬라임을 박살내고는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연타가 이어집니다. 한편 진우는 뒤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5분 30초 만에 던전 전체를 클리어합니다. 처음에는 좀 느리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알림창이 뜹니다. 그는 전력을 다하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해버렸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소환사 협회의 모두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듣도 보도 못한 자가 갑자기 나타나 신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진우는 과거 한 소환 게임의 랭킹 1위였고 그가 게임을 클리어한 순간 게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몬스터들이 거리를 뒤덮기 시작했고 다른 모두가 공황에 빠졌을 때 진우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운은 최악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트럭군은 언제나처럼 그를 들이받아 3년간 혼수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가 마침내 깨어났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모님마저 소환수를 가지고 있고 뉴스에서는 사람들이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보도됩니다. 그리고 그때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튜토리얼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습니다. 3년간의 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직후 우리의 주인공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집에서의 삶을 재개했습니다. 그는 비디오 게임과 융합된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결투와 레이드는 어디에나 있었고 던전을 공략해야 했으며 마침내 실현의 탑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게임의 모든 개념이 현실에 스며들어 구현된 것입니다. 이 기묘한 융합 현상이 일어난 지 3년 후 인류는 진화된 세상에 적응하고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공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무도 자신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한판 붙을 준비됐나? 그는 인벤토리 창을 띄워 튜토리얼을 시작하고 첫 번째 시련에 돌입합니다. 잠시 후 진우는 튜토리얼을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완전히 고립된 장소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보상은 고작 소환 두루마리 2장뿐이지만 마침내 현실이 되었기에 우리의 주인공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진우 같은 게임 고수가 허접한 소환수를 얻게 된다면 정말 웃길 테니 그는 제발 괜찮은 것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소환수 대전은 극악의 드롭률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가차신들도 이 게임을 즐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급 두루마리는 기껏해야 D랭크를 주었고 대부분의 보상은 F랭크로 나왔습니다. 상급 두루마리는 S랭크까지 나오지만 이번에는 D랭크가 진우가 얻을 수 있는 최선입니다. 물론 것이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진우는 좋은 것을 얻을 기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한되면 E랭크라도 만족할 생각입니다. 그저 쓸만한 것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주인공은 소환 두루마리를 찢어 효과를 발동시킵니다. 그의 반응으로 보아 진우는 실제 소환수의 현현이 어떤 모습일지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푸른 번개가 맹렬하게 내리치며 그를 기겁하게 만듭니다. 진우는 완전히 충격받은 채 지켜봅니다. 찢어진 두루마리가 땅에 떨어지고 시스템은 놀랍게도 그가 X랭크 바람 요정을 소환했음을 알립니다. 평범한 하급 X랭크를 소환했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해진 진우는 애초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품습니다. 바람 요정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자신이 소환되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경악합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소환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황홀해합니다. 진우는 소환수가 말을 한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이내 무언가 떠오른 그는 혹시 그녀가 람바인지 물어보기로 합니다. 그 질문에 그녀는 언짢아 하며 자신은 그저 바람 요정일 뿐이라고 재빨리 부인합니다. 날아다니는 꼬마는 자신을 그렇게 부른 사람이 진우가 뿐이라는 것을 서서히 기억해내고 바로 그 순간 깨달음을 정말로 얻습니다. 사랑하는 진우가 씨라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얼굴은 당황스러움으로 붉어집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그녀는 그의 얼굴을 껴안으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칭얼댑니다. 그의 얼굴을 마구 껴안는 동안 우리의 주인공은 애초에 왜 X랭크가 소환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게임에서는 바람 요정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그녀를 공격 속도 버프를 가진 제대로 된 서포터 소환수로 진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초보 시절에 이미 그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람바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소환수 대전 1년차에 이미 패치된 버그가 현재 버전의 게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진우는 공식 성명을 확인하며 그 버그가 어떻게 패치되었는지 회상합니다. 바람 요정에게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이 그녀를 삭제해버렸을 때의
자신의 반응까지 기억해냅니다. 그녀의 데이터를 확인하던 중 우리의 주인공은 바람 요정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종의 격리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람 요정은 자신이 사라진 이후로 우리에 갇혀 탈출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으며 서럽게 웁니다. 그녀는 다시는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하나의 이론, 게임 이론을 조합하느라 그녀를 밀어냅니다. 먼저 진우는 그녀의 격리 상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 질문에 그녀는 움찔하는 것 같고 원인을 기억해내려 애쓰지만 마치 기억할 수 없다는 듯이 갑자기 그녀는 마치 외부의 힘이 기억, 억제 봉인을 걸어놓은 것처럼 귀여운 척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동요하지 않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하라고 람바는 많은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격리되어 있었고 평범한 플레이어는 결코 자신을 소환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진우가 격리된 다른 소환수들이 더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람바는 이를 확인해주지만 모두 다른 구역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녀는 적어도 10개의 존재가 이 격리의 일부일 것으로 추측하고 이는 진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의 고찰은 무서운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게임을 하던 시절 그의 소환수 중 10마리가 버그로 신고되어 삭제되었습니다. 만약 그들 모두가 X랭크라는 새로운 등급으로 분류되었다면 그들 또한 소환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람바는 소환 두루마리를 통해 그에게 넘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그저 행복해하는 반면 진우는 X랭크 소환수들이 오직 자신의 두루마리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이는 사실상 이 행성에서 식은 죽 먹기처럼 X랭크를 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의미이며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공략에서 100층을 정복한 후 얻은 숨겨진 보상일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자신의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 또 다른 두루마리를 열어 모든 드롭이 X랭크를 보장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 소환수는 털 많은 고릴라로 나타났고 제가 궁금한 건 어떻게 평균적인 레딧 유저를 이 게임에 넣었냐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녀석은 허접한 F랭크였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틀렸습니다. 즉 X랭크는 여전히 운빨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진우의 전략은 이전과 같습니다. 그는 그저 더 많은 X랭크를 얻기 위해 소환 두루마리를 미친듯이 파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마리를 모두 되찾기만 한다면 그는 전성기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람바에게 우선 진우가시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라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그의 이름이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어 원치 않는 주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그것을 감당할 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가 X랭크를 뽑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모두가 그의 목에 현상금이 걸린 것처럼 그를 노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진우는 울리는 감각에 깜짝 놀랍니다.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시스템이 그를 다음 단계로 진입시키려 준비하는 동안 그의 두 몬스터는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과제는 아기 던전, 즉 몸풀기용의 아주 기초적인 귀요미 레벨의 실현 형태로 나타납니다. 진우는 이것에 대해 약간 흥분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게임 속에서 백수처럼 수천 개의 던전을 클리어했을지 몰라도 현실 세계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은 진우는 두렵다고 인정하지만 직접 싸울 필요가 없고 이건 그저 작은 튜토리얼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안도감과 함께 그는 던전에 도전하기 위해 발을 내딛고 시스템은 그에게 입구로 빠르게 나아가라고 지시합니다. 던전 안에 도착한 진우는 약간 당황합니다. 던전이 그의 입장을 확인하는 동안 주변 환경은 예상보다 조금 더 으스스합니다.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의미죠. 튜토리얼에 따라 그를 안내하며 시스템은 던전 전투가 각 팀당 최대 5마리의 소환수로 구성된 팀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에게는 바람 요정과 털 많은 고릴라 2마리의 소환수가 있으므로 그나저나 아직 그 이름에 익숙하지 않지만 시스템은 그들을 슬롯에 배치하라고 진우는 재촉합니다. 던전을 클리어하는 최상의 전략은 매번 5마리의 소환수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마리로 도전하는 것은 위험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던전을 클리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의 주인공은 이미 불리한 싸움을 수천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공략법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진우는 얘를 누르고 자신의 소환수들을 슬롯에 배치합니다. 두 몬스터가 모두 배치되었고 이제는 상대편, 즉 그가 마주할 몬스터들을 볼 시간입니다. 한 생명체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우리의 주인공은 즉시 불안감을 느낍니다. 상대는 회색 늑대이며 과제는 이 생명체를 물리치고 탈출하는 것입니다. 먼저 진우는 몬스터의 F급을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벌집 구조의 보호막이 즉시 그의 주위에 시전되어 플레이어를 보호합니다. 이건 사실 가상게임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판이 일방적이죠. 이게 무서운 결론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후 공격을 당하면 즉사라는 뜻입니다. 다시 하거나 부활할 수도 없죠.
오빠는 그대로 저승으로 직행할 겁니다. F랭크인 주제에 눈앞에서 기운을 모으고 있는 못생긴 늑대 때문에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먼저 진우는 털북숭이 녀석을 로켓처럼 저쪽으로 보냈지만 이 멍청한 동물은 공격조차 하지 않고 어색하게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너무 느리게 굴어서 회색 늑대가 공격을 기다려야 할 정도입니다. 민망함에 이 남자는 요정에게 끼어들어 제 역할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람바는 소환수의 공격 속도를 높여주는 풍압이라는 스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서포트 버프가 이제 슈퍼 사이어인 블루고릴라에게 적용되어 그가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녀석은 더욱 맹렬하게 돌진합니다. 진우는 그 효과에 만족합니다. 회색 늑대는 정면으로 싸우기 위해 돌진합니다. 우리 주인공을 걱정시키는 것은 이 늑대의 엄청난 크기입니다. 원래 이렇게 크면 안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진우는 자기 고릴라가 이길지 질지 진심으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의 경험에 따르면 이번에는 현실 세계이기 때문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회색 늑대가 고릴라의 살점을 물어뜯으며 첫 타격을 가하기까지 땅꼬마 콩과 미드질라의 충돌은 순간에 불과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짐승을 쓰러뜨리자 진우의 코르티솔 수치가 치솟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멍청한 요정에게 뭐라도 하라고 소리치지만 그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릴라는 다시 이 버프를 받아 늑대의 목에 주먹을 로켓처럼 날려 몇 피트 밖으로 나가떨어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람 요정은 에너지를 소모하여 고릴라의 힘을 증폭시킵니다. 정말 마이클 조던처럼 활약하는군요. 늑대의 배를 박살내는 강력한 펀치를 내리꽂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수십 번의 펀치를 퍼부어 늑대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펀치가 끝나자 진우와 요정은 엄청나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지만 다행히도 고릴라 녀석이 위협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축하하며 흥분해서 포효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첫 던전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힘의 룬 2개를 보상으로 받습니다. 다음 장면, 도시에서 진우의 여동생 아진이 2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무려 3년 전 그녀는 룬파밍 플레이어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저레벨 던전을 돌며 필요한 플레이어들에게 상인처럼 룬을 팝니다. 진우가 사라진 후 가족에게 어려운 시절이 닥치자 그녀는 이 역할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상황이지만 다행히도 그녀는 어느 시점에 1% 드랍률의 C급 소환수를 얻었습니다. 그림자 엘프 덕분에 그녀는 안전하게 룬 파밍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지는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갑자기 오빠에게서 전화가 온 것을 봅니다. 그녀는 오빠가 벌써 퇴원했냐고 묻고 그는 대뜸 그녀가 룬 장사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말은 그녀의 직업을 폄하하는 것이라. 화가 난 그녀는 자신을 파밍 플레이어라고 부르라고 여동생의 규칙에 따르기로 하고 합성센터의 위치를 묻습니다. 아지는 예상대로 플레이어 존의 위치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제 실현의 탑이 현실 세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게임과 관련된 특별한 사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플레이어 존이 생겨났습니다. 같은 장소에 합성 및 강화 센터도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편의를 위해 모든 것이 탑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아진이 오빠 맞은편에 앉아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현실 세계의 잠실과 현대타워가 기본적으로 실현의 탑이 되었다고 밝힙니다. 지금까지 한국에는 그 두 개뿐이지만 그가 찾고 있는 플레이어 존도 그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으로 진우는 탑 근처에 플레이어 시설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동생이 그가 어떤 등급을 받았는지 궁금해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는 2급과 F급 소환수를 얻었다고 말하고 2급조차 5% 확률이라는 말에 주인공은 그녀는 흥분합니다. 실제로는 그 랭킹으로 복권에 당첨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스템에 빨리 적응하고 싶기 때문에 그녀의 도움을 원합니다. 그 대가로 아진이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돈을 약속합니다. 그녀를 놀리며 우리 주인공은 아진에게 운명의 장난으로 언제든 세계 최고의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아진은 오빠의 망상 같은 꿈을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레이첼이나 제노스 같은 사람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신과 같은 다른 차원의 천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장난스럽게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달라고 여동생에게 부탁합니다. 존으로 가는 길에 아지는 그가 바람 요정 소환수를 뽑았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것은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몬스터입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그것을 보여달라고 하지만 오빠는 단칼에 거절하여 남매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그녀에게 먼저 소환수를 보여달라고 하고 아지는 그가 보고 놀라지 않기를 바라며 기꺼이 소환합니다. 솔직히 어떤 소환수가 그녀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답은 C급 그림자 엘프인데
틴타이탄의 레이븐과 많이 닮았습니다. 오빠의 얼굴은 즉시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심지어 특별한 소환수도 아닌데 아지는 오빠가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화가 납니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소환수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귀족 같다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우리 주인공은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관점에서는 시급은 말 그대로 잡몹 취급이니까요. 어떤 던전에도 데려가지 않을 녀석들입니다. 진우는 엘프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몬스터와 아진 둘 다 그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여동생은 오빠의 미친 행동을 보고 몹시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모든 몬스터가 말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려는 것이었고 이 녀석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진도 소환수는 말을 못한다고 지적하며 그에게 또 한 번 현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람바의 징징대는 땅꼬마 요정 녀석은 수다학대학을 졸업했으니까요.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그녀는 그가 소환수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짜증이 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진이 맞습니다. 진우는 그냥 모든 소환수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과장된 가정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의 차례지만 그는 실시간으로 그녀를 잠수타고 소환수를 보여주기를 거부합니다. 아진은 마치 기술 지원 사기꾼에게 당한 것처럼 취급받아 망연자실하지만 진우는 지금 당장 특히 람바가 말하는 것으로 어떤 관심도 끌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를 쓰레기라고 부르며 뒤쫓아갑니다. 나중에 우리 주인공은 플레이어 존에 도착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이버 세계입니다. 잠실 월드는 탑이 나타난 이후로 기업들이 그곳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훨씬 달라 보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파멸과 아물의 탑 옆에 놀이공원을 두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동시에 진우는 그 아이디어가 정말 멋지고 스릴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아지는 멍청한 오빠에게 던전 때문에 이 지역이 위험해서 아무도 놀러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무서운 것은 사실이지만 진우는 게임에서만 보던 것들을 현실에서 보는 것이 자신에게는 분명히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를 진심으로 흥분시키고 그는 플레이어들이 주문서나 룬 같은 것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 구역을 재빨리 찾아냅니다. 그에게 게임 시절의 많은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빠는 고래처럼 돈 많은 친구 배천과 함께 물건을 사곤 했거든요. 아지는 또한 그에게 기초 이상의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안내 데스크로 가라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그가 초보자이므로 플레이어 본부 근처에 있는 아카데미에 다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지적합니다. 진우는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마음속으로는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가 신경 쓰는 것은 이 구역에 머물면서 혼자 성장하는 것뿐이지만 아지는 여전히 오빠를 걱정합니다. 그는 집에 돌아가기 전에 잠시 더 머물 것이니 먼저 돌아가라고 간단히 말합니다. 여동생은 퇴원한 이후 그의 최근 행동에 이상함을 느낍니다. 마치 동시에 몸이 빙이라도 된 것처럼 오빠가 그저 자신만의 방식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껏해야 그를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 장면에서 진우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외진 곳에 있습니다. 즉시 그는 람바를 나타내고 바람 요정은 흥분해서 그에게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그는 그녀의 시끄러운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재촉합니다. 요정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 바깥 세상에서는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간단한 지시를 내립니다. 진우는 사람들이 그들의 대화를 알아채게 할 수 없으므로 이제부터는 던전에서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자 우리 주인공은 다음 목표인 던전을 공략하기 위한 자본을 얻는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잔액을 확인하자 그는 현실의 평범한 게이머처럼 완전히 파산한 상태임을 발견합니다. 진우는 밑바닥 현실에 굴복합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그의 전 재산인 고작 12일원이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그에게 죽을 맛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모님께 부탁하라고 제안하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3가지 다른 일을 하며 엄청나게 힘들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은 그들의 노력을 짓밟는 것 같아 자신을 짐승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은 이 상황에 무력감을 느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우가 씨라는 플레이어가 다른 모든 이들이 넘볼 수 없었던 이유는 그가 게임의 현질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는 완전한 무과금 유저였고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어떻게든 게임 1위를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런 일이 만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그런 태도 덕분에 그는 다시 처음부터 올라갈 어느 정도의 낙관적인 마음을 갖게 되지만 50만 포인트가 이체된 것을 보고 눈이 튀어나올 뻔합니다. 그는 허둥지둥 금액의 출처를 확인하며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돈이 들어왔는지 사실 그 돈은 진우가 먼저 달라고 하지 않을 것을 아는 다정한 어머니가 제대로 된 용돈을 보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는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그가 없는 3년 내내 그를 간호하며 엄청난 고생을 견뎌낸 바로 그분입니다. 역대급 최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어머니께 경의를 표하세요. 진우는 눈물을 훔치며 천사 같은 어머니에게 감사하고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성공하겠다는 새로운 자신감을 다짐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뒤처지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최고의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1초도 헛되이 쓰지 않고 던전 공략을 위해 모든 자원을 모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3개를 더 구매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목표는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공은 슬라임 덩어리 몬스터와 뿔 달린 나비를 얻습니다. 둘 다 F등급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뽑기에서 운이 따라주어 2등급 독 도마뱀을 뽑습니다. 이 정도면 운이 좋은 거죠. 진우는 지금까지 5번의 시도 중 이미 2번이나 확률을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독 도마뱀도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불행히도 그는 슬라임 덩어리를 정말 싫어해서 당분간은 억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 슬라임은 정말 못생겼거든요. 포켓몬 팀을 꾸린 한지우는 이제 던전을 공략하며 그들을 더욱 성장시키려 합니다. 이 게임의 성장 시스템은 파밍, 사냥, 그리고 두루마리를 여는 것에 의존합니다. 진우는 기꺼이 그 요소들을 위해 노가다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떻게든 그의 모든 X등급 소환수들을 모을 수만 있다면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없애버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의 주된 계획은 남아있는 X등급들을 획득하고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초기 준비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진우는 구글 크롬으로 던전의 위치를 검색합니다. 게임에서는 그냥 한 지점을 탭하기만 하면 돼서 더 간단했지만 실제 시스템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 사실은 그를 놀라게 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소환수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던전에 들어가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막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이트는 보통 장소에 상관없이 전국 곳곳에 나타납니다. 에너지 방출량을 통해 난이도가 측정되어 등급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던전이 아무리 쉬워도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인공은 세상에서 가장 운이 더럽게 없어서 삐져 있습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후에 각성했다는 사실이 그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의 작은 꼬마 요정은 그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행복입니다. 기분이 나아진 진우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 갑자기 여동생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아지는 저녁 먹으러 언제 집에 오냐고 묻지만 우리 주인공은 혼자 먹을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는 이 바보 같은 여동생에게 플레이어 등록에 대해 물어보는데 그녀는 아주 편리하게도 말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진우는 이 녀석이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규정은 최근에 생긴 것이라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던전에서 계속 죽어나가서 정부가 정책을 도입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정식 직원들이 각 게이트 주변을 맴돌며 신원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진우는 이 과정이 얼마나 지루하고 느린지 깨닫게 되지만 플레이어들을 통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불을 얻으려는 탐욕의 플레이어가 된다면 사회 시스템은 붕괴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랭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시스템 랭킹에는 국내 및 국제 랭킹에 따른 플레이어 목록이 있는데 한국은 너무 형편없어서 세계 랭킹에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지는 진우갓이 있었다면 순위가 더 높았을 것이라며 슬퍼하는데 그 전설적인 플레이어가 바로 자신의 오빠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통화는 우리 주인공이 그날은 쉬기로 결정하면서 끝납니다. 다음날 집, 따뜻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우는 아침 6시에 이미 서둘러 떠나려 합니다. 어머니는 떠나기 전에 주먹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재빨리 신발을 신고 부모님께 자신의 나쁜 모습만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그들의 모든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하고 어머니는 걱정합니다. 다행인 점은 정부가 안전규약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진우는 휴대폰을 확인하고 플레이어들의 무모함 때문에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역시 할 말이 없는 게 지난 10년간 게임 중독자였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에도 참 뭐 같은 소리죠. 접수처 앞에 서서 그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격을 받게 되는지 묻습니다. 이 칭호를 얻기 위한 최종 시험이 있는 모양인데 자기 뒤에 1000명이나 기다리고 있어서 진우를 더욱 짜증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하찮은 시험도 통과하지 못한다면 천상오제 중 한 명이라는 그의 칭호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다른 장소에 있습니다. 박창석은 본부 소속으로 올해의 인재들에 대해 실망한 듯 보입니다.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며
그들을 덮칩니다. 한 남자가 거대한 오크 소환수를 이용해 건물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박창석이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하러 왔습니다. 한편 이쪽 남자는 저놈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며 불과 나무 속성의 몬스터들로 구성된 자신의 멋진 소환수들을 풀어놓습니다. 본부가 공격받고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 주인공은 팟캐스트를 들으며 태평하게 있다가 돌아보고는 완전히 난장판이 된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이 일에 휘말렸다는 사실 외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구경꾼들은 그저 목숨이 위태로워 박창석의 손에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진우는 쫙 빼입은 저 남자가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아 일종의 조폭 싸움이라고 감지합니다.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것은 현실 세계의 깡패들조차 소환수를 다루는데 능숙해졌다는 점입니다. 박창석은 비상사태를 외치며 모두에게 소환수를 꺼내 방패로 자신을 보호하라고 요청합니다. 진우도 자신의 방패를 위해 똑같이 행동하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요정은 입을 열기 전에 잠시 상황을 파악합니다. 우리 주인공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상기시키며 그녀의 입을 막습니다. 다시 이 날카롭게 생긴 깡패로 돌아와서 그는 박창석과 그의 정의감을 무너뜨리고 싶어합니다. 그가 던지는 첫 번째 몬스터는 오크이고 우리 주인공은 자신이 개입하면 일이 복잡해질 것을 알기에 안전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일단 관찰하는 것이고 잠시 후 박창석의 불나비가 작은 운석들을 내뿜으며 오크를 공격하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탱커라서 그 모든 공격을 버텨내고 깡패는 약간 거만해집니다. 박창석이 궁지에 몰린 동안 우리 주인공은 일어나서 이 남자가 완전 개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다른 구경꾼들조차 박창석이 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우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궁지에 몰립니다. 만약 그가 도와서 끼어들게 되면 이 녀석들을 상대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가 될 것입니다. 오크가 박창석의 소환수 중 하나에게 도끼를 내리치자 진우는 마침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조용한 삶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걱정스럽게 물러서라고 말하는 박창석에게 침착하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진우는 그가 소환수 중 하나의 스킬 타이밍을 놓쳤다고 비판합니다. 그러고 나서 블러드 오크 주위의 버퍼들이 상급 화염 저항 버프를 가지고 있어서 특정 타이밍이 아니면 화염 공격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박창석은 오크의 몸이 반짝이는 것을 직접 관찰하며 스킬이 활성화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박창석이 전략을 바꿉니다. 먼저 여기 있는 화염 거북에게 또 다른 화염 마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소환수는 최고 속도로 그것을 쏘아 목표물을 레이저처럼 공격합니다. 박창석은 환호하며 흥분해서 소리칩니다. 그의 공격이 마침내 효과를 보게 되자 상대는 이 남자가 어떻게 약점을 찾아냈는지에 대해 경악합니다. 다음으로 나무 몬스터가 이 녀석이 가진 다른 지원 소환수들까지 파괴해버려서 사실상 그를 무방비 상태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화염 거북과 불나비가 각각 엄청난 화염 공격을 준비해서 오크를 더욱 철저히 파괴하기 위해 쏘아내립니다. 결국 이 녀석의 소환수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의 방패도 산산조각 납니다. 이제 수세에 몰린 그는 두 번째 기회를 원하며 항복을 선언하고 심지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덩굴 괴물이 순식간에 그를 붙잡아 올가매는 장면이었다. 창석은 그의 애원을 한마디도 들어줄 생각이 없었다. 게다가 모든 조직원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된다는 규칙이 있었다. 눈물을 쏟으며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정의의 심판을 면전에서 받게 된다. 창석이 손가락을 튕기자 그 남자의 몸이 지시려지며 잔혹한 사륙이 펼쳐졌다. 마침내 싸움은 끝났다. 사람들은 창석의 압도적인 승리에 환호하며 대단하다는 등 찬사를 보냈다. 그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동안 우리 주인공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방금 눈앞에서 사람이 도륙당했는데도 이들이 태연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이로써 진우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굳은 각오 없이는 살아남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창석은 소년에게 다가가 아까 도와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진우의 도움 덕분에 테러리스트를 처단할 수 있었기에 창석은 기꺼이 그에게 보상까지 해주려 한다.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주인공은 아직 본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힌다. 완전 초심자이면서도 방금 자신에게 완벽한 조언을 해준 아이였기에 창석은 그 정보에 말 그대로 경악했다. 창석은 신분증을 요구하며 신원 확인에는 그것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진우가 카드를 건네자 창석은 간단한 신원 조회 후 보상을 약속했다. 선물을 기쁘게 받아들인 주인공은 자리를 뜨고 창석은 그를 눈여겨보며
통화로 누군가에게 자료를 넘긴다. 그는 실은 진우의 뒷조사를 제대로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다음 장면, 주인공은 조용히 있어준 요정에게 맛있는 과자를 건네준다. 그녀는 맛있게 먹는다. 진우는 플레이어들이 소환수와 티격태격하는 걸 알지만 이렇게 간단한 먹이로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편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걱정되는 일이 있었다.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 자신이 나서지 않았다면 건물 안의 모든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진우는 아직 적응이 안 되지만 사냥으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다음 소환수를 위해 소환서가 절실한데 최우선 목표는 훈련 교관과 폭렬 용마법사다. 다행인 건 둘 다 하급 소환서에서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어쨌든 진우는 이제 슬슬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한다. 잠시 후 창석에게 보고서가 도착하고 그는 이 신입이 무려 3년 동안이나 입원해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 그래서 미등록 플레이어였던 것이다. 3년 전이 바로 세상이 뒤집힌 시점이니 말이 된다. 하지만 어떻게 퇴원하자마자 바로 등록을 목표로 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의 정보지를 보며 창석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의심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시험 감독관에게 전화해 자신이 직접 감독하겠다고 나선다. 아무래도 진우를 직접 지켜보고 싶었던 모양이다. 어떻게 이 게임에 대해 저런 적응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백진우는 그의 눈앞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인재가 되었고 이는 창석을 흥분시켰다. 장면은 대기실로 전환된다. 주인공이 도착했지만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사람이 너무 많은 탓이었다. 그는 극강의 내향인이었으니까. 모두 훈련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다. 이 모든 경쟁자들을 제치고 플레이어가 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최강자임을 아는 주인공에게는 별일 아니었고 그는 의자에 앉아 여유를 부렸다. 모두가 모이자 시험을 진행할 감독관이 나타났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건 바로 박창석 본인이었다. 첫 번째 시험은 일종의 필기 교육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주인공이 창석과 이야기할 차례가 되자 그가 나타날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창석은 운명이라며 교육은 어땠냐고 묻지만 진우의 기억은 조금 달랐다. 사실 아까 강의 중에 주인공은 요정과 함께 지루해하고 있었다. 게임 시절 자신이 쓰던 조합을 가르치는 게 거슬렸던 진우는 강의가 그저 그랬다고 둘러댄다. 그건 그렇고 창석은 포상 신청 때문에 그를 따로 불렀다고 강조한다. 그 전에 그는 이 신입에게 중요한 것을 물어보고 싶었다. 질문은 다소 엉뚱했는데 진우가 혹시 게이머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 질문을 받은 주인공은 깜짝 놀랐다. 아무래도 게이머는 정식 용어가 된 모양이었다. 과거 소환수 대전을 플레이해서 관련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이 나라 랭커의 70%가 게이머 출신인데 플레이어도 아니면서 버프에 대해 말했으니 창석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했다. 그는 결국 그렇다고 인정했고 창석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는 진우의 경력을 알고 싶어 했지만 진우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10년이란 세월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간단히 1년이라고 둘러댔지만 그것만으로도 창석은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진우는 영문을 몰랐지만 창석은 그가 1년이나 게임을 했다는 사실에 감격한 눈치였다. 사실 대부분의 랭커들은 반년도채 게임을 하지 못했기에 창석의 눈에는 이게 대단해 보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그는 2가지 보상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진우는 둘 중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었다. 첫 번째 보상은 즉시 플레이어로 등록시켜주는 것, 사실상 즉시 채용 합격증이었다. 본부에 채용하겠다는 제안까지 포함됐지만 주인공은 별로 감흥이 없어 보였다. 그러자 두 번째 제안이 나왔다. 창석은 무려 500만 원의 포상금을 제안했지만 솔직히 답은 뻔해 보였다. 창석은 객관적으로 더 나은 첫 번째 선택지를 고르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우습게도 진우는 돈을 선택하며 그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창석은 채용 기회와 등록 절차를 거절한 것에 충격받았지만 진우는 스스로 쉽게 등록할 수 있고 본부에 들어갈 생각도 없다며 태연했다. 어쨌든 소환수가 최우선이었으니까. 다음 장면, 그는 플레이존에 와 있었다. 한 직원이 그를 진우라고 알아봤다. 그녀는 친절하게 실기시험은 던전 클리어, 구체적으로는 화요일 던전을 클리어해야 한다고 설명해준다. 시험은 타임 어택 방식으로 빨리 클리어할수록 좋은 등급을 받게 된다. 이 모습을 창석은 아까의 거절에 여전히 충격받은 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험 답안지에서 발견한 내용은 그를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진우는 룬과 소환수에 대해 너무나 상세히 적어내서 채점관조차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 친구의 재능에 감탄하며 그가 금방 랭커가 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정도였다. 창석은 그 교수들이 전례 없이 당황하는 모습을 봤고 이로써 그 아이가
얼마나 특별한지 확신하게 되었다. 지루한 설명이 끝나고 진우는 마침내 게이트에 들어설 수 있었다. 그는 호기심을 안고 시험장으로 들어섰고 반대편에서 보호막을 두른 채 나타났다. 이 던전은 독슬라임 몬스터들로 특별히 구성되어 있었다. 목표는 놈들을 무찌르고 던전을 빨리 탈출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람바의 능력을 발동시키며 진우는 바람의 요정에게 소환수들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한다. 털복숭이 고릴라가 공격 속도 버프를 받는 동안 주인공은 미로 같은 화요일 던전의 복잡한 구조를 떠올린다. 슬라임을 잡다 보면 보스를 만나게 되지만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여기서 길을 잃고 시험에서 탈락한다. 하지만 이 슬라임들은 워낙 느려서 최대한 빨리 달려 보스에게 직행하는 것이 최고의 공략법이다. 진우와 소환수들은 익숙한 길을 따라 지름길로 향하지만 바로 그때 보스 몬스터의 등장을 알리는 붉은 화면들이 그를 감싼다. 주인공은 이 뚱뚱하고 못생긴 덩어리를 현실에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거대 슬라임은 여전히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진우가 고릴라를 거대 슬라임에게 던지면서 공격이 시작된다. 녀석은 높이 뛰어올라 강하게 내리찍으며 단 한 방에 슬라임을 박살내버린다. 람바의 버프가 그야말로 사기적이기 때문이다. 고릴라는 수십 번의 펀치를 날려 슬라임의 몸을 지식여버렸고 F급 몬스터조차 강력해 보이게 만들었다. 다른 소환수들은 얼마나 강해질지 진우는 벌써부터 기대되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보스 몬스터는 죽었다. 던전은 5분 만에 클리어 처리되었지만 게임에서 1분 컷을 하던 주인공에겐 여전히 느린 속도였다. 놀랍게도 이 기록만으로도 대한민국 신기록을 경신하며 업적까지 달성했다. 진우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실제로 상급 소환서 3장과 연마제 2개를 받게 된다. 이딴 허접한 기록이 현재 한국 최고 기록이라니 진우는 어이가 없었다. 한편 플레이어 본부는 5분 만에 기록이 경신된 것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처음에는 전호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랭커에도 뜨지 않는 진우라는 신예라는 것을 깨닫는다. 네, B랭커가 그것도 1위 기록을 깼다. 이 플레이어의 업적을 논의하기 위해 곧 공식적인 회의가 열린다. 이들도 감탄했지만 창석은 그 아이가 세기의 재능임을 알아보고 가장 열광했다. 다시 말해 어떻게 해서든 그를 확보하거나 적어도 나라의 생존을 위해 그가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을 창석은 타임어택이 국내와 글로벌 리스트로 나뉘기 때문에 즉시 그를 플레이어로 등록해야 한다고 추천한다. 지아나는 6분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레이첼은 2분 30초라는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진우가 등장해서 첫 시도만에 한국 기록을 비웃어버렸다. 그래서 그는 그런 재능에게는 플레이어 대전이 불필요하며 그와 같은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우리의 주인공에게로 돌아와 그는 자신이 세운 형편없는 기록에 약간 실망했다. 창석이 그의 이름을 외치며 마치 반해버린 어린 소녀처럼 그에게 다가온다. 먼저 그의 놀라운 기록 경신을 칭찬한 다음 어떻게 해냈는지 묻는다. 진우는 간단하게 대답하며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칭찬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그러자 그 남자는 즉시 플레이어 라이선스 카드를 건넨다. 진우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이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해한다. 그것과는 별개로 창석은 여전히 그가 어떻게 기록을 깼는지 궁금해한다. 주인공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른다. 비밀을 밝히면 한국의 순위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이다. 그는 엄청난 관심을 받고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 그는 감금되어 정보를 노리는 표적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경우가 곤란하기에 그는 장석의 무례한 접근을 지적하며 정보를 자신만 알고 있기로 결심한다. 그 남자는 이 거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게이머의 전략이 그에게 특별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동시에 그는 한국이 진우와 같은 기적을 만드는 재능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의 반응에서 주인공은 이 사람이 사실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감지한다. 게다가 그는 모든 약속을 지켰고 지시사항도 신속하게 따른다. 그것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신의 나라를 이용해 이점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어쨌든 타이밍만 잘 맞춘다면 혼자서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의원에게 말을 걸며 그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요청한다.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우리는 본부가 그런 플레이어의 도움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표현하며 도움을 애원하는 창석을 보게 된다. 어쨌든 그들은 그가 3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우가 그 문제를 제기하자 창석은 신원 조회에 대해 사과한다. 단지 조폭들이 종종 미등록 상태의 실력자인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서 알아봐야 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주인공은 더 이상 자신을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며 언짢아한다. 창석은 이를 확인시켜준다. 하지만 그는 또한 흥미로운 행동 양상을 관찰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위축되지만 눈앞에 이 남자는 태연하다. 마치 진우는
자신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다. 커피를 마시며 주인공은 충분히 고민했다고 인정하지만 국가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창석은 전폭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단언하지만 이는 혼란스러운 답변이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본부에서 높고 관련 있는 직책을 맡고 있다고 말한다. 국회의원은 항상 국민 투표로 선출되므로 더 좋은 결과는 그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줄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더 많은 공을 세우고 싶어하는 정치인이다. 의원은 그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그러면 자신도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이런 것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명확한 보상을 상상할 수 없는 진우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제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간을 한 달로 정하는 조건으로 그 요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다시 말해 진우는 신참 플레이어이므로 당분간 성장에 집중하고 싶어하며 원할 때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안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들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보상을 돌려줄 것이다. 요컨대 창석은 진우가 한 달간의 시험 기간으로 간을 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대담한 요구이긴 하지만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들은 악수를 나누고 의원은 이 거래를 통해 진우에게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우선 진우는 자신의 안전이 걱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깬 기록이 나라 전체에 퍼지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받기를 원한다. 창석은 본부가 그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우려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곧 하찮은 조폭들에게도 고전했던 본부가 이 정도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시 말해 창석은 진우가 본부의 취약함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조건을 받아들인다. 동시에 정보가 퍼지는 것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우는 그것에 동의하고 그들은 나중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저 기뻐하며 자신이 받은 보상을 확인할 생각이다. 그가 가장 관심 있는 상급 소환서부터 시작해보자. 주인공은 기록 경신 업적이 플레이어에게 큰 보상을 안겨준다는 것을 이해한다. 당장 열고 싶긴 하지만 도박은 별로 내키지 않는다. 대신 그것들을 파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플레이어 웹은 모든 플레이어의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어 아이템 거래를 올릴 수 있는 곳이다. 의원이 앱을 설치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기에 주인공은 재빨리 앱에 접속하여 가격표를 확인한다. 화면을 보자마자 그는 말 그대로 충격에 떨고 있다. 상급 소환서의 가격은 장당 300만원, 엄청난 금액이다. 다시 말해 그는 그 형편없는 작은 던전에서 기록을 세운 것만으로 거의 1억만 원을 번 이런 것이다. 식으로 가다간 일론 머스크 뺨치는 부자가 되어 가족에게 돈벼락을 안겨줄 꿈이 곧 실현될 것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다. 진우는 상급 소환서를 팔고 그 돈으로 하급 소환서를 다시 살 계획이며 지금은 오직 2개의 주요 소환수에만 신경 쓰고 있다. 3개의 소환서를 올린 후 주인공은 하급 소환서 목록을 확인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데도 왜 개당 5,000원이나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가격을 낮추는 사람 없이 판매자 목록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사실도 있다. 주인공은 난감해져서 그의 특별한 여동생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한다. 장황한 설명 끝에 아지는 본부가 그 소환서들을 사들인다고 말해준다. 분명히 어떤 이유에서인지 랭커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이고 그래서 최저 소환서의 등록 가격이 5,000원이다. 사람들은 가격 협상 없이 본부에 직접 팔지만 아지는 또한 이 시스템이 곧 바뀔 수도 있다고 흥미롭게 말한다. 결국 그것은 초창기에 만들어진 정책이라 본부는 더 이상 그런 소환서가 필요하지 않다. 그것은 전화를 끊고 하급 소환서가 과잉 공급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주인공에게는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창석과 다시 만나는 것이고 그는 다음날 그렇게 한다. 의원은 그를 만나게 되어 기뻐하며 주인공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는다. 진우는 하급 소환서를 얻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를 놀라게 하는 요청이다. 진우는 가능한 한 많은 소환서를 요청하고 말 그대로 본부에는 거의 매일 5만 장이 나타나므로 창석은 쉽게 빌려줄 수 있다. 동시에 그는 플레이어가 돈을 벌기 위해 되팔려는 것일까봐 두려워하지만 주인공은 시장에 이미 소환서가 넘쳐나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고 장담하며 거절한다.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이 게이머가 다른 사람들과는 얼마나 다른지 특히 독특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한다. 그것에 동의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본부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정보 하나를 받는 것뿐이다. 그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뒤에서 그를 지원하다가 발각되면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진우가 정보를 좀 제공해준다면 그것은 대신 비즈니스 거래의 일부로 만들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주인공은 공짜로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 그는 어떤 호의도 원치 않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그는 거래에 동의하고
업적에서 몇 초씩 깎는 방법의 존재를 설명한다. 보통 던전을 1등으로 공략하면 완료 보상으로 상급 소환서 3장을 얻지만 다른 플레이어가 이전 플레이어의 기록을 깨면 같은 보상을 다시 얻을 수 있다. 플레이어들은 기록을 1초씩 갱신하며 최상의 결과를 짜내고 소환서를 쌓을 수 있다. 또한 한국 협회 전체에 이득이 되는 것은 플레이어들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창석은 사실 그 방법을 이미 사용해봤지만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그런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으로 진우는 자신이 공략했던 화요일 던전의 전략에 대한 힌트를 공유할 생각이다. 엄청난 비법이라도 나올까? 입이 닳도록 기다리는 창석은 마치 밥을 기다리는 강아지 같습니다. 그가 1급 비밀 공략법을 알려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방법을 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3분 안에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 주인공은 정보의 대가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래 조건으로 하급 소환서에 더해 상급 소환서 50장을 추가합니다. 요약하자면 그는 1억 원어치의 소환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양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저급과 고급 던전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수십억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진우에게는 공정한 거래입니다. 창석은 이를 이해하고 정보가 충분히 가치 있다면 1억 5천만 원을 바로 이체해주고 매일 하급 소환서 1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 저녁 의원은 작은 테스트를 위해 직원 몇 명을 소집합니다. 그들은 그가 뭔가 좋은 것을 준비했을 거라 짐작하죠. 먼저 창석은 최근 화요일 던전 기록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해외 인맥 덕분에 공략 기술을 얻었다고 무심하게 말합니다. 그는 또한 진우가 이 기술을 사용한 실험 대상이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브리핑했던 겁니다. 그가 그들을 여기로 부른 이유에 대해 창석은 지금부터 던전 타임 어택을 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던전에 필요한 주요 소환수는 바로 도마뱀 몬스터 덕분입니다. 이 작은 녀석은 성인 남성 크기의 격투가 클래스이지만 그건 기본 정보일 뿐이고 대부분의 경우 강하고 튼튼합니다. 하지만 다른 등급의 몬스터에 비해 이 녀석을 키우는 것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까다롭죠. 플레이어들은 그것의 가장 유용한 스킬 중 하나를 간과했다는 점만 빼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생물의 주식은 주로 슬라임입니다. 다시 말해 화요일 던전 같은 곳에서는 쉽게 클리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장면에서 플레이어들은 4분이라는 자신들의 클리어 기록을 흥분하며 공유하는데 이는 그 기술이 정말로 옳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한 소환수의 특기 덕분에 일어났고 그래서 그 악명 높던 도마뱀은 이제 전능한 존재로 칭송받고 축하받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던전 기록 경신 소식은 전국에 퍼졌고 창석은 진우가 평범한 게이머로 여길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그는 우리 주인공을 보조할 제대로 된 팀을 조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팀의 멤버로 그는 각기 다른 스킬을 가진 3명의 적합한 후보를 선택했죠. 다음 장면에서 우리 주인공은 자신의 은행 잔고를 쳐다보며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된 기분에 어떻게 예전에는 이런 거액을 만져보지 못했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미친 듯이 파밍할 수 있는 1만 장의 소환서입니다. 창석이 약속을 지켰으니 당연히 우리 주인공도 자기 몫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는 작은 결전을 위해 람바를 준비시켰습니다. 먼저 진우는 땅에 물을 붓고 작은 바람 요정은 진우가 멋진 소환수를 뽑게 해달라고 아는 모든 신에게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는 제쳐두고 드디어 소환서를 찢을 시간입니다. 진우는 무한 가차를 위해 소환서를 찢지만 잠시 후 그에게 남은 것은 쓰레기 더미뿐입니다. 이 친구는 말 그대로 600장의 소환서를 열고 지쳐버렸지만 그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지만 바람 요정은 X랭크 몬스터가 그렇게 갑자기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진우의 기대는 람바를 소환하는 것이 너무 쉬웠다는 사실에 기반했지만 그녀는 그것이 말 그대로 신급 가챠 게임의 말도 안 되는 운빨이었다고 장담합니다. 현실에서는 하급 소환서 10만 장으로도 X랭크 소환수를 뽑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진우가 이해하지 못하자 그녀는 그가 시스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묻습니다. 소환 시스템은 플레이어의 10%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80억 명의 인구가 8억 마리의 소환수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개별 개체로 분류된 소환수들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에 그는 충격을 받지만 저는 어떻게 이게 그에게 당연한 사실이 아니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이상하지만 람바는 전 세계에서 X랭크 소환수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공은 평범한 소환수가 8억 마리나 존재하고 그 중에서 X등급을 하나 뽑아야 한다는 사실에 삐져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복권 당첨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일이죠. 그는 게임 오버라고 생각하지만 람바는 8억 마리의 애벌레처럼 특정 소환수들은 개체수가 모두 소진되어 다시는 소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인공은 여전히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며 중급 소환서로 바꿔야 할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율성과 희소성, 심지어 돈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는 현재의 확률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람바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또 다른 소환서를 찢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마친 후 그는 침대에 누워 생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꼬박 2주가 지났고 무려 14만 장의 소환서를 쓴 후에도 이 남자는 아직 단 한 마리의 X랭크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진우는 부모님에게 영원히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설에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플레이어 존 근처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합성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다시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우울하게 크림빵을 갈망하는 람바를 붙잡습니다. 누가 이 요정한테 크림빵 좀 줘요. 합성센터에서 진우는 이 건물이 한국의 다른 타워들처럼 변했다고 말합니다. 호텔은 합성센터가 되었지만 진우는 원래 뷔페로 유명했던 곳이라고 회상합니다. 그는 125번이라고 적힌 표를 확인하고 람바는 실수하지 말라고 재촉합니다. 이름이 불리자 그들은 방을 사용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지금도 진우는 바람 요정이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주요 소환수들을 보여주는 메뉴 화면이 그를 맞이합니다. 진우는 람바에게 합성을 활성화하기 전에 먼저 그녀를 등록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바람 요정의 진화를 위해 수많은 다른 몬스터들을 희생시켜 그녀를 새로운 레벨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녀의 레벨은 21로 오르고 지능도 함께 상승합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요정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습니다. 웃기게도 진우는 감흥이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14만 장의 소환서로 얻은 전부이기 때문이죠. 람바는 자신이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깍깍거리고 있지만 말렙이 100이라는 사실에 그는 속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말렙을 찍기 전에 그가 먼저 죽을 겁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한 남자가 키보드로 숫자를 입력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창석이 병진을 확인하러 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인재 관리팀을 만들었고 다음으로는 진우에게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합니다. 그는 우리 주인공의 동향에 대한 업데이트를 요청하고 진우가 현재 계속해서 소환서를 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행동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받은 1억 5천만 원으로 소환서를 더 사달라고 요청했지만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하고 싶어 했습니다. 불행히도 관리국은 이미 의심을 품고 이 소환서 공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창석은 여전히 왜 이 친구가 그런 소환서에 돈을 투자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우가 그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각각을 반값에 팔겠다는 터무니없는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 제안만으로도 그의 부하 직원은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원은 태연합니다. 그들의 인재가 나중에 한국의 놀라운 영웅이 될 운명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는 또한 창석이 처음에 그에게 투자한 모든 공로를 차지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병진에게는 이 문제가 자신과 지아 그리고 태섭에게만 관련되어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이로써 우리는 재촉합니다. 다시 수천 장의 소환서를 열며 고통받는 우리 주인공의 비참함으로 돌아갑니다. 이 남자는 시시각각 우울해지고 바람 요정은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비참함을 덜어주기 위해 한 미녀가 그를 찾아 나섭니다. 이 사람은 그의 새로운 관리팀의 일원인 멋진 유지아입니다. 그녀는 심지어 제안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말합니다. 진우가 호기심의 할인에 대해 묻자 그녀는 50% 할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가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는 동안 그 소녀는 너무나 천사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지아는 그의 경비 예산의 일부로 또 다른 1억 1원의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수준이라 그는 지금 왕이 된 기분입니다. 지아는 이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어차피 진우가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그녀는 그들의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를 놀리는데 진우 역시 만족스러워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녀는 그가 하던 일을 계속하도록 내버려 두기로 합니다. 하지만 지금 진우는 진심으로 의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 남자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빨리 X랭크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또다시 수천 장의 소환 시도 끝에 그와 작은 요정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소환서가 F등급의 거지 같은 몬스터입니다.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진우는 너무 멀리 와서 더 이상 물러서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는 폭렬용을 얻을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수십만 장의 고통스러운 소환서 끝에 가차의 신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제대로 된 소환수를 내려줍니다. 람바와 진우는 입을 떡 벌립니다. 마침내 우리 주인공은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폭렬용 마법사를 소환했습니다. 그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는 말 그대로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아무런 후회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는 멈출 생각이 없다. 사실 그는 계속할 작정이다. 핫 스트릭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높은 등급을 소환한 직후에 계속하면 더 높은 등급을 뽑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스크롤을 찢자 두 번째 X등급인 교관을 소환하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 진우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린다. 끝없는 스크롤을 뜯는 고통스러운 몇 주 끝에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조합을 찾았으니 아마 동정을 뗄 때보다 더 좋은 기분일 것이다. 둘 중 교관이 먼저 자신이 어디에 도착했는지 묻는다. 이 녀석은 처음에는 형편없는 2등급 소환수지만 그의 진정한 가치는 전투에 미친 훈련광이라는 점에 있다. 그냥 손오공 그 자체다. 자신의 스킬은 형편없지만 다른 소환수들의 훈련을 관장하여 성장률을 크게 돕는다. 그 작은 요정도 위풍당당한 토르가 될 수 있다. 진우는 모든 소환수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 생각에 기뻐하지만 그 작은 녀석은 그런 근육질 몸매를 원하지 않는다. 진우는 그 훈련광에게 훈표라고 부르며 말을 건다. 교관은 이 자가 진우가심을 즉시 알아차리고 예를 갖추기 위해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역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람바와 훈표는 진우가 예상했던 것과 같은 상태다. 폭렬용 마도사는 그녀도 그가 정말 맞는지 확인하러 다가온다. 우리 주인공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등급 마법사지만 그녀는 엄청난 양의 피해를 입히는 특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훈표와의 조합은 정말 잘 맞고 심지어 처치할 때마다 피해량이 증폭되는 배율 효과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스킬을 얻기 위해서는 교관의 집요함이 필요하다. 진우는 실제로 그 마법사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쨌든 그녀는 그를 만나 꽤 기뻐한다. 우리 주인공조차도 그녀의 사기적인 소환수가 그리웠기 때문에 지금 로맨틱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 람바처럼 그는 그들에게 사람들 주위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그들은 그 간단한 명령을 이해한다. 다음으로 연이은 소환으로 긴 하루였으니 돌아가서 쉴 시간이다. 집에서 우리 주인공은 완전히 뻗어버렸다. 그는 현자 타임을 느끼고 있는 반면 그의 소환수들은 주변에서 놀고 즐기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 훈표와 람바가 대화를 시작한다. 교관은 그들 모두가 너무 약하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남자는 야망과 동기부여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뼈가 빠지게 훈련시키고 싶어 한다. 먼저 그는 용마도사에게 말을 걸어 만화를 느끼라고 지시한다. 나중에 그녀가 각성할 때 포식 능력을 개방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람바에게는 이 형씨가 살기 어린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그 작은 녀석을 기겁하게 만든다. 분명히 이 녀석의 목표는 그녀와 함께 힘을 훈련하는 것이지만 불쌍한 요정은 그것 때문에 올림픽 보디빌더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교관은 주인을 위해서라며 그녀를 가스라이팅하고 프라이팬을 들고 휘두르는 첫 번째 임무를 부여한다. 이 남자는 또한 그녀에게 그걸로 무려 5,000회를 하라고 말한다. 요정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무력하게 진우에게 손을 뻗지만 그는 지금 완전히 뻗어있다. 그는 혼수 상태다. 다음 장면, 우리는 본부로 돌아온다. 지아가 골치 아픈 정보를 가지고 온다. 분명히 공식적인 통보다. 국장이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스크롤 공급을 중단했다. 창석은 바쁜 국장이 왜 갑자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 쓰기 시작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또한 국장은 스크롤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정식 보고서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지아는 다른 의원인 이미수가 이 상황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그 녀석은 창석의 숙적이지만 지아는 관리국이 스크롤 공급을 중단하면 진우의 성장이 멈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몰린 창석은 갑자기 전화를 받고 다른 방안을 생각하려고 애쓴다. 흥미롭게도 더 이상 스크롤이 필요 없다고 설명한 것은 진우 자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은 이미수의 방해에 좌절하고 나중에 그를 처리할 작정이다. 우리는 관악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도착했다. 진우는 다음 던전 목표로 이 장소를 정했다. 이 형씨는 폼을 위해 추리닝까지 챙겨 입었다. 소환 전투 게임에는 4가지 종류의 던전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재료 파밍을 위한 탐험이 일어나는 곳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난이도의 시련의 탑으로 대부분 어려운 편이며 플레이어를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세 번째는 혼돈의 용 던전으로 파티로 공략해야 하는 재앙적인 보스지만 이 부분은 아직 현실 세계와 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우는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 세 가지 특정 던전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던전은 일반 던전으로 간주되며 오늘 그가 공략할 것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스테이지 던전이라는 것도 있지만 꽤 드물다. 그리고 파티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우리 주인공은 솔로 스타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는 그 지역의 일반 던전 게이트를 올려다보며 던전이 꽤 오랫동안 정복되지 않은 채로 있으면 붕괴한다는 사실을 되새긴다. 다시 말해 나 혼자만 레벨업과 같은 논리다. 한 직원이 그의 자격증을 요청하자 우리 주인공은 재빨리 그것을 건네주어 신원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그는 공략하기 위해 바로 안으로 향한다. 진우는 반대편에서 눈을 뜨고 전쟁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란다. 군대가 몬스터들과 싸우고 있다. 즉, 이것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토벌형 던전이라는 뜻이다. 토벌 던전 안에서 병사들은 간신히 버티고 있는 반면 오크들은 빠른 속도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 진우가 게임 속 고수였을 때는 모든 것이 그저 또 다른 게임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현실이 되자 그는 공기 중에 강렬한 압박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그의 앞에 펼쳐진 것은 더 이상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병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힐러를 외치는 전면전이다. 주인공은 진정하기로 하고 재빨리 오크들을 처리하기 위해 소환수들을 꺼낸다. 그는 람바에게 교관의 공격 속도를 높여주라고 말하고 폭렬용 마도사에게는 화염 마법을 사용해 어무하라고 명령한다. D등급 미니콩에게 중간에 벌어지는 혼란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크보스를 향해 직진하라고 명령한다. 오크 토벌 던전의 단순한 구조 때문에 그의 초점은 전적으로 보스에게 맞춰져 있다. 뒤에 있는 거대 오크만 쓰러뜨리면 승리는 보장되고 전투는 끝날 것이다. 한편 람바의 버프가 발동되자 교관은 완전히 날뛰며 오크들을 마치 벌레처럼 차례차례 베어 넘긴다. 이것을 보며 진우는 이 압도적인 힘이 자신이 X등급이기 때문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제대로 몸을 풀 기회도 갖기 전에 전투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진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오크들을 상대로 고군분투하던 병사들조차 강력한 아군이 갑자기 나타나 전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다. 미니콩은 오크들 속으로 곧장 뛰어들고 황금 요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치유를 한다. 반면에 람바는 즐기고 있는 듯 몬스터들을 도발하여 그녀에게 무기를 던지게 만든다. 이것을 본 우리 주인공은 즉시 장난치지 말라고 그녀를 꾸짖는다. 한편 폭렬용 마도사는 그녀의 대표 화염 마법을 발산하여 그녀의 불꽃에 닿는 모든 오크를 구워버린다. 오래지 않아 그들의 팀워크를 통해 보스가 마침내 쓰러지고 던전이 성공적으로 클리어되었다는 알림이 나타난다. 모든 소환수들은 작은 승리에 흥분하고 시스템은 그들에게 경험치를 보상으로 주어 레벨업하게 한다. 게다가 진우는 50만원과 함께 중급 소환 스크롤을 받게 되면서 대박을 터뜨린다. 이 보상들은 그가 소환수들을 레벨업 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쉬운 돈도 벌었기 때문에 즉시 새로운 던전을 찾아 나서게 만든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대박을 터뜨려 마침내 빈털터리 패배자 신세를 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한편 본부에서는 박 의원이 그런 무모한 내기를 한 것에 대해 지아에게 꾸중을 듣고 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했고 이제 그 결과를 마주하고 있다. 임 의원과 국장과의 이전 회의에서 상황은 거의 전면전으로 번질 뻔한 말다툼으로 격화되었다. 국장은 임 의원과 박 의원 사이의 충돌을 막으려 했다. 임 의원은 단지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박 의원은 도움이라기보다는 모욕처럼 들리는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러자 임 의원은 그의 인재 중 누구도 국가대표가 된 적이 없다며 그를 패배자라고 조롱한다. 그 말은 박 의원을 극도로 화나게 했고 말다툼은 급격히 격렬해진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라이벌은 실제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임 의원이 자신을 그렇게 얕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박 의원이 이성을 잃기 직전임을 감지한 임 의원은 누구의 인재가 더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는지 내기를 제안하고 박 의원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즉시 동의한다. 그러자 임 의원은 패자가 상대방이 더 낫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직위에서 사임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판돈을 키운다. 둘 중 누구도 물러서지 못하게 하려고 그는 10억 1원의 벌금까지 추가한다. 박 의원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로 동의하며 내기에 대한 정식 계약서라도 써야 하는지 묻기까지 한다. 이야기가 다시 돌아와 지아는 그에게 겨우 진우 때문에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렸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 소년이 천재라는 건 인정하지만 결국 그는 게이머일 뿐이며 현재 등록된 랭커들과 비교하면 부족할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진우를 전적으로 믿으며 제대로 지원만 해주면 그 소년이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그때
보좌관 한 명이 갑자기 방으로 뛰어들어온다. 그는 D급 던전을 단독으로 클리어한 사람을 찾아냈다며 그가 바로 백진우라고 큰 소리로 알린다. 이 말을 들은 의원은 입을 떡 벌린 채 할 말을 잃었고 지아는 방금 들은 말을 믿기 힘들어한다. 그녀는 그 소년이 등록한 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5분도 안 돼서 던전을 클리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원은 즉시 이 상황을 이용해 태도를 바꾸며 자신은 언제나 그 소년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직감을 자랑하기 시작한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흥분은 그가 임 의원과 한 터무니없는 내기에서 이길 것을 기대하기 시작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집에서는 우리 주인공이 침대에 누워 핸드폰 화면을 쳐다보고 있다. 그는 은행 잔고를 보며 킥킥거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불쌍한 친구는 생전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다. D급 던전을 쉬지 않고 파밍한 끝에 그는 무려 600만 원을 모았다. 중급 소환서가 모든 전리품 중에서 가장 큰 돈벌이가 되어 정말 두둑한 뭉칫돈을 벌게 해주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노력의 보상을 만끽하며 자신이 어쩌면 정말 선택받은 자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킨다. 그의 소환수들이 대부분의 일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꽤나 자만심에 찬 생각이다. 아무튼 그는 그 돈을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 여러 계좌로 나누기로 결심한다. 먼저 그는 매달 생활비로 쓸 계좌를 하나 따로 떼어놓는다. 그리고 가족과 수입의 일부를 나누고 그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또 다른 계좌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그는 자신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던 바로 그 금액인 1,000만 원을 오직 개인적인 용도로만 쓸 예금 계좌에 넣는다. 남은 잔액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만 진우는 플레이어로서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의 모든 소환수는 이미 레벨 30 이상이다. 그들을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강력한 룬을 통하는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매일 던전을 도는 것이 여전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도 그는 암시장에서 주력 소환수를 사는 것이 파밍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 궁금해한다. C급 소환수가 얼마나 비싼지 보고 그는 갑자기 입이 떡 벌어진다. 중국산처럼 보이는 약해 빠진 썬더벳이 정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비싼 2천만 원이나 한다. 그게 최악인 것도 아니다. B급 소환수는 수억 원부터 시작한다. A급이나 S급은 아예 매물조차 없다. 그는 B급 소환수가 엄청나게 희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며 한숨을 쉰다. 그래도 그는 크게 낙담하지 않는다. 그는 언젠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 다시 의원 사무실. 흥미로운 소식을 들은 남자의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가 완전히 무너진다. 스타플레이어 백진우로부터 또 다른 요청이 도착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 남자는 설탕에 취한 아이처럼 거의 팬심을 폭발시킨다. 그는 간절하게 요청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물으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불쌍한 직원을 심각하게 겁준다. 그 직원은 그에게 메시지를 보여줄 뿐인데 그것은 진우가 구매하고 싶어하는 모든 소환수의 깔끔한 목록으로 드러난다. 마치 푼돈인 것처럼 10억 원을 훌쩍 넘어선다. 그 대담함에 의원의 눈이 거의 튀어나올 뻔한다. 그는 마른 웃음을 터뜨리며 우리 주인공이 정말 하룻밤 사이에 그런 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지 궁금해한다. 만약 그에게 10억이 있었다면 자기 자신도 C급 소환수 하나만 가진 채로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부하 직원이 작은 디테일 하나를 덧붙이자 그의 비꼬는 태도는 사라진다. 진우가 1일 던전의 타임 어택에 대한 비밀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그제야 그의 관심이 완전히 쏠린다. 그는 그 플레이어가 정말 일주일 내내 모든 요일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는지 확인한다. 너무나도 관대하게 들려서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우의 말을 믿기로 하고 그 제안을 국장에게 가져가겠다고 말한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주먹을 내리치며 당장이라도 책상을 뒤엎을 것처럼 보인다. 그의 팀은 회의가 잘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기회가 회사를 업계 최고로 바로 올려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가 분노하는 것을 보며 지아는 조용히 모든 매니저가 저런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부하 직원이 국장이 뭐라고 했는지 묻자 의원은 그가 진우가 던전을 클리어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먼저 원한다고 설명한다. 그 플레이어가 그 던전들을 클리어할 소환수를 사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요구는 차원이 다른 뇌절이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큰 실수라는 격분한 매니저의 말에 동의한다. 기회를 포착한 그녀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일일 던전 정보를 겨우 10억에 파는 것은 사실상 헐값에 파는 것일 수 있다고 차분하게 제안한다.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는다. 그녀가
직접 그 돈을 지불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박 의원은 유지아가 단지 대담한 의견을 가진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녀는 대성그룹의 후계자다. 그녀는 국내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 젊은 아가씨는 살아오는 내내 상을 휩쓸고 업적을 쌓아왔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그녀는 책상에 앉아 자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항상 플레이어와 던전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그녀를 가장 매료시키는 플레이어는 바로 진우, 무명에서 던전 클리어를 부업처럼 해치우는 그 신인이다. 이제 그가 독점 계약을 제안하고 있으니 다른 누구보다 먼저 그를 자신의 에이전시로 영입할 완벽한 기회라고 느낀다. 의원의 현재 지위는 성가신 제약이 겹겹이 따르지만 이 협약은 그에게 미래의 수익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줄 것이다. 승인을 구걸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그는 망설이며 미래가 불확실한 플레이어에게 그렇게 큰 금액을 거는 것이 정말 괜찮은지 그녀에게 묻는다. 그 상류층 아가씨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현재 은행 잔고를 알고는 있냐고 그에게 묻는다. 그녀는 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 플레이어와의 단 한 번의 만남뿐이다. 그 후에는 그를 확실히 자신의 소나귀에 넣을 자신이 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녀는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에 홀로 앉아있다. 바로 그때 그녀가 기다리던 고객이 마침내 도착하는데 완벽하게 맞춰 입은 투피스 정장 차림이 기가 막히게 멋지다. 진우는 의원이 그렇게 빨리 약속을 잡은 것에 약간 놀란다. 그의 관점에서는 약간의 비밀 정보와 교환하여 공식적인 만남을 요청했을 뿐이다. 5성급 호텔조차 초라하게 만드는 이런 화려한 곳은 처음이다. 입구에서 그를 환영하는 웨이터들의 줄은 그가 진짜 사장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다. 바로 그때 우아한 목소리가 그를 부르고 그는 완전히 할 말을 잃는다. 그는 이전에 핸드폰으로만 보았던 그 여인을 마침내 만나게 되어 깜짝 놀란다. 대성그룹의 후계자는 정말 누군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녀는 똑똑하고 아름다우며 강력한 가문의 뒷받침을 받고 있다. 솔직히 어떤 특징을 대든 그녀는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 천재가 본부와 함께 일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왜 혼자 앉아 있는지 궁금해서 그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오지 않는지 묻는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박 의원님이 아니라 자신이 그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알려준다. 곧 정교한 요리가 그의 앞에 깔끔하게 놓인다. 지하는 본부가 그가 요청한 자원을 제공할 여유가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한다. 박 의원님은 윗분들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계속해서 거절당했다. 우리 주인공은 그들이 도울 수 없다니 유감이라고 말하며 완전히 태연함을 유지한다. 그는 그들의 지원 없이도 일 위에 오를 자신이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덧붙인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제안으로 그를 놀라게 한다. 그에게 음료를 밀어주며 그녀는 오직 그만을 위해 만들어진 매니지먼트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그는 그 제안의 관대함을 이해하려다 거의 사례가 들릴 뻔한다. 그가 보기에는 이것은 엄청난 거래다. 자신만의 회사는 제약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순전히 이익에 의해 움직일 것이고 이익을 내는 것은 마침 그의 전문 분야다. 하지만 그게 그의 가장 큰 동기는 아니었다. 자신의 비밀 정보를 최고가에 사줄 수 있는 사람과 거래를 틀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지아는 자신과 디성그룹 전체가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인다. 몇 초 만에 그는 그녀의 자신감에 완전히 무장해제된다. 그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기란 정말 어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한다. 그녀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인재라며 그를 칭찬한다. 그녀는 계약의 세부 사항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말한다. 지금은 그가 주문한 소환수들과 인사하라고 제안한다. 진우는 입이 떡 벌어진다. 그녀는 그가 아무것도 서명하기 전에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마치 그가 거절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의 선물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다음 날 산에서 여동생은 늘 만나던 장소에서 그를 찾고 있다. 그는 일주일 내내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이사까지 해버렸다. 그녀는 엄청난 미녀가 지나가자 정말 짜증이 났지만 할 말을 잃고 만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어디선가 그 얼굴을 본 것 같아 다시 한번 쳐다본다. 그녀의 녹슨 싱글 코어 프로세서 같은 뇌가 1초 동안 삐걱거리다 마침내 딱 하고 떠오른다. 바로 국민적 전설 유지아였다. 그녀도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았다. 근처 어딘가에서 우리의 주인공은 격렬한 아침 훈련으로 땀을 흘리고 있다. 그의 소환수들은 더 상태가 안 좋아 보였고 거의 탈진해서 쓰러질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챈다. 진우는 돌아보다가 유산소 운동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으로 계단을 오르는 지아를 발견한다. 그는 그녀가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놀란다. 그녀는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훈련하는 것을 보니 인상 깊다고 차분하게 말한다. 소환수들과 함께 있으니 제법 제대로 된 파티 진영을 갖춘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또 다른 감사의 표시를 건넨다. 갑자기 그의 앞에 화면이 나타난다. 유지아가 거래를 시작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표시된다. 수락하기 전에 거래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경고 메시지가 나타난다. 게임의 거래 시스템은 플레이어들이 서로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상대방을 속이려 하면 심각한 결과가 뒤따른다. 시스템은 말 그대로 위반자를 벌로 번개를 내리쳐버린다. 그러니 그렇다. 정직이 강력히 권장된다. 바로 그의 눈앞에 지하의 모든 소환수, 컬렉션이 이전을 위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본다. 그 대가로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수락을 누른다. 그렇게 그녀의 모든 컬렉션은 그의 것이 된다. 직후 그는 그녀에게 거듭 허리를 숙여 인사한다. 이 선물은 그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별일 아니라며 손을 내젓고 실제 계약으로 넘어가자고 제안한다. 그녀는 이미 회사 이름을 그들의 성을 조합한 유백으로 정해두었다. 수익 분배 또한 관대하다. 진우가 70%를 받게 될 것이다. 그녀가 25%를, 나머지 5%는 박 의원님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 불쌍한 분도 언젠가는 편안한 은퇴를 할 자격이 있다. 물론 자선은 아니다. 박 의원은 본분의 자신의 위치에서 계속 그들을 지원할 것이다. 서류 작업에 관해서는 그녀가 이미 처리할 비서를 구해두었다. 진우는 그 비서들이 본부 소속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눈썹을 치켜 올린다. 그녀는 그들이 이미 사직했다고 아무렇지 않게 알려준다. 보아하니 이전 연봉의 3배를 제안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동기부여 연설이었던 것 같다. 계속해서 그는 그녀가 정말로 그에게 70%를 다 주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관대한 것이 아니라고 차분히 그를 안심시킨다. 그것은 그의 잠재력에 대한 그녀의 신뢰를 반영하는 계산된 움직임이다. 그녀가 소리내어 말하지 않는 것은 돈이 그녀의 진짜 목표조차 아니라는 것이다. 그녀의 진짜 속셈은 진우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망설임 없이 우리의 주인공은 계약서에 지장을 찍는다. 거래는 성사되었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눈다. 바로 그때 그의 소환수가 숲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덤불 속으로 사라진다. 잠시 후 격렬한 비명이 나무들 사이로 울려 퍼진다. 잠시 후 그는 정육점의 고기 덩어리처럼 손에 매달린 익숙한 두 얼굴을 끌고 돌아온다.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여동생 아진을 쳐다보며 도대체 왜 덤불 속에서 숨어 있었냐고 묻는다. 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합해보고 여동생이 지아를 존경하는 연예인으로 알아보고 별 생각 없이 따라왔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녀는 재빨리 상황을 포장하려 하며 그저 그때는 호기심이 생겼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때쯤 지아는 이미 자리를 떴기에 진우는 그래도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지아와 함께 있는 자신을 보고 멀리서 지켜보기로 한 거냐고 추궁한다. 여동생은 그렇게 들통나자 완전히 침묵하고 잠시 후 마침내 저항 없이 사실을 인정한다. 바로 그 직후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어 도대체 어떻게 지아를 알게 됐고 애초에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지 말하라고 요구한다. 진우는 자신의 계약서에 이미 가족을 지아 씨에게 소개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녀가 어차피 정식으로 만나뵐 계획이었다고 설명한다. 여동생은 가족과 함께 자신의 우상을 만날 생각에 즉시 황홀해한다. 하지만 진우가 한마디 덧붙이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한번 망설임 없이 그의 말을 끊는다. 그래서 그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예전에 꽤 유명한 게이머였고 누구보다 빨리 저급 던전을 클리어한 기록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 때문에 본부를 자주 방문했고 결국 그곳에서 우연히 지아를 만났다고 한다. 그녀는 그것이 예전에 그가 핸드폰으로 항상 하던 그 게임이냐고 묻는다. 진우는 진우가 싫어하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에 패닉에 빠져 사실 다른 게임이었고 BOS는 1년 정도밖에 안 했다고 재빨리 말한다. 여동생은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 게임 자체가 꽤 쓰레기였어도 그렇게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다니 여전히 대단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놀리며 게임에 낭비했던 그 모든 시간이 마침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냐고 묻는다. 진우의 마음속으로 그는 지난 3년간 자신을 돌봐준 가족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기는 거부하며 반드시 그들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진 후에야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한다. 그가 이 정보를 지금껏 자신에게 숨겨왔다고 지적하지만 진우는 조만간 말할 생각이었다고 대답한다. 그는 부모님께 직접 모든 것을 밝힐 때까지 지금은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 아진은 방금 들은 말을 믿기 힘들어하지만 진우는 비밀로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자 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의한다. 배경에서는
람바가 더는 폭렬용 마도사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마침내 힘에 부쳐 쓰러진다. 동시에 훈련 교관이 그녀의 섀도우 엘프를 구석으로 몰아붙이자 그녀는 불안해한다. 진우는 재빨리 아진에게 섀도우 엘프를 섀도우 울프와 짝지으라고 말하며 울프 없이는 효율이 잠재력의 10%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그 소환수는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기에 그 말을 듣고 놀라워하고 진우는 그 소환수가 B랭크에 속하기 때문에 그럴만하다고 설명한다. 답을 찾기 위해 온라인 카탈로그를 검색하며 자신이 어떻게 B랭크 소환수를 얻을 수 있을지 의아해한다. 다음 순간 그녀는 그에게 가격을 보여주며 5억이나 하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길 기대하냐고 물으며 절망에 빠진다. 그녀는 이 속도라면 20년 후에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지만 오빠는 별 어려움 없이 한 달 안에 구해줄 수 있다고 차분하게 대답한다. 그녀는 그 주장에 웃음을 터뜨리며 최근에 게이머로 좀 알려졌다고 멋있는 척하려 한다고 그를 조롱한다. 그녀는 잊어버리라고 말하며 나중에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까지 돈을 조금씩 모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어서며 그저 미소를 짓고 자신이 정말로 그걸 해냈을 때 울지나 말라고 말해 그녀를 전보다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오빠가 최근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고 느끼기 시작하고 겁먹은 엘프는 조용히 그녀의 무릎에 안겨 위안을 찾는다. 약 일주일 후 요일 던전 중 하나 밖에서 진우는 계획대로 회사팀과 만난다. 그들은 그에게 새로운 장비 세트를 건네주는데 그는 그런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한다. 지아는 유백 회사에게 정보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요한 사업 자산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들이 던전 공략의 고화질 녹화본을 프리미엄 가격에 판매하며 그 특별한 장비는 그 과정 동안 모든 것을 촬영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어서 그 장비가 불편함 없이 착용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우면서도 주변 환경을 완전한 3차원 디테일로 기록한다고 설명한다. 그가 그것을 착용하자마자 비서는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마치 엿보는 눈처럼 그의 주변 모든 것을 녹화하기 시작한다. 진우는 이 상황이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더 창피하게 느껴지며 월요일 던전은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어서 공략이 그리 깔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그녀는 나중에 가장 좋은 부분만 편집하면 된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는 그녀에게 고마워하며 던전에 들어가자마자 국가 기록을 깨도 괜찮겠냐고 아무렇지 않게 묻는다. 이 말에 이모는 완전히 놀라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다가 마지못해 승낙한다. 그녀는 그가 농담하는 건지 의아해하며 긴장 풀고 게이머로서의 본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라고 말한다. 입장 후 그는 이 던전의 현재 한국 기록이 약 7분이라는 것을 떠올리고 자신에게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즉시 결론 내린다. 그는 이 던전이 독특하게 공격 관련 룬을 드랍한다는 것을 기억하는데 이는 클리어 타임이 랭킹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게임들처럼 공격 룬은 BOS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것 없이는 진행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또한 이 던전은 30분 동안 생존하면 클리어 조건이 보장되는 방어형 시나리오로 기능한다. 하지만 완료 시간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 그가 리치로 알려진 최종 보스를 물리치면 던전은 즉시 끝난다. 그 때문에 보스를 제거하는 것이 빠른 클리어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플레이어들이 사용하는 주요 전략이 되었다. 그는 장비를 확인하고 인터페이스를 여는데 여기에는 전투를 위해 3개의 다른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옵션이 표시된다. 진우는 이미 팀을 미리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사전 설정된 구성을 불러온다. 첫 번째 팀으로 그는 훈련 교관, 전투보조, 그리고 미니콩을 소환한다. 두 번째 팀으로는 광휘의 사제와 황금빛 속삭임을 선택한다. 그의 상태 창이 업데이트되며 리치의 무리가 접근하기 시작했고 압박 속에서 30분을 버텨야 한다고 표시된다. 타이머가 즉시 시작되고 미니콩은 광분하며 돌진하여 다가오는 해골 괴물들을 거침없이 찢어발긴다. 진우는 소환수들에게 앞으로 전진하여 승리로 가는 길을 개척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무리가 가까워지자 그는 소환수들에게 지체 없이 고지대로 향하라고 명령한다. 훈련 교관 훈교는 처음에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지만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명령에 따른다. 진우는 그들이 더 높은 위치에 도달하는데 최소 2분은 걸릴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그는 미니콩과 훈교가 다가오는 몹들을 틀림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지정된 지점에 도착한 후 그는 전투보조에게 자리를 잡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게임에서 전투보조가 장거리 사거리와 뛰어난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특정 상황에서 유용했다는 것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몇 시간 동안 계속 공격해도 일반 몬스터조차 쓰러뜨릴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급 월요일 던전에서는 리치의 체력이 전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보조병이 완벽한 소환수가 된다. 그는 보조병에게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사격을 중지하라고 말하고 광휘에게 전장에 축복을 시전하라고 명령한다. 그는 이 축복의 목적이 리치의 어둠의 보호막을 제거하는 것인데 이 보호막은 보통 원거리 공격에 대한 면역을 부여한다고 언급한다. 보호막 효과가 사라지자마자 그는 전투보조에게 지체 없이 목표물을 향해 사격하라고 명령한다. 미니콘과 훈교가 진격하는 무리를 통제하는 동안 광휘와 속삭임은 위에서 지원을 제공한다. 보조병이 발사하자 예상대로 데미지는 다른 소환수들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정확한 타격마다 리치의 체력이 꾸준히 감소한다는 것이다. 몇 번의 성공적인 사격 후 리치는 약해지기 시작하고 진우는 일반 룬으로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이 던전에 전투 보조를 아예 데려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그 순간 해골 한 마리가 콩을 뛰어넘어 진우에게 달려들지만 훈교가 가로채 즉시 제거한다. 진우는 룬과 훈교의 능력을 결합하여 전투 보조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강화 효과가 있으면 최상급 리치라도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일격에 쓰러질 수 있다. 다음 발사가 이루어지자 리치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며 갑자기 비틀거리다가 뒤로 쓰러진다. 시스템 창이 업데이트되며 몬스터가 처치되었고 던전이 4분 12초 만에 클리어되었음을 확인해준다. 결과 화면에 한국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특별 업적을 달성했다는 것이 나타나자 분대원 전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한편 지아는 그가 정말로 첫 시도에 타임 어택을 하려 했는지 의아해하며 그런 야망을 품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느낀다. 그녀는 그가 요청한 소환수들을 얻은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을 깨지 못했더라도 그들은 어쨌든 그를 지원했을 것이라고 조용히 덧붙인다. 조수는 불안해하며 그녀가 정말로 진우가 예외 없이 모든 기록을 깰 수 있다고 믿는지 묻는다. 그는 화요일 기록을 깬 것은 분명 인상적이지만 앞으로 다른 던전들을 어떻게 공략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그는 진우가 한국에서 1년 경력을 가진 첫 번째 플레이어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그가 처음부터 그들에게 완전히 솔직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지아는 그의 말을 끊고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지 묻고 이에 그의 표정은 즉시 부드러워진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어차피 개인 자금을 사용했으니 투자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도 그들의 경력에 아무런 손상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인다. 게다가 그녀는 그들의 급여는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이에 두 사람은 안도하며 눈물을 글썽인다. 지아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며 이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결과든 감당할 충분한 자원이 자신에게 있다고 되새긴다. 동시에 그녀는 진우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그가 던전에 들어가기 전에 보여준 자신감은 처음부터 그에게 그 도전이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바로 그때 기록이 공식적으로 깨졌다는 소식이 도착한다. 그 정보는 본부에 도달하고 그들은 하급 월요일 던전 기록이 3분이라는 믿을 수 없는 격차로 깨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재빨리 해당 플레이어를 찾아보고 그가 다름 아닌 백진우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완전히 경악한다. 던전 입구로 돌아와 지아는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를 깨닫기 시작하며 손을 떤다. 그녀의 생각에 이 사업은 최악의 경우에도 최소한 괜찮은 성과를 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공이 될 수도 있다. 던전으로 돌아와 우리의 주인공은 눈앞의 멋진 광경을 바라본다. 포털을 보며 그는 먼저 해야 할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낸다. 그는 녹화 버튼을 끄고 시스템 패널을 소환하며 이제는 빡센 노가다를 할 시간이라고 혼잣말한다. 이전의 게임에서는 플레이어가 평일 던전을 클리어하면 자동 전투라는 모드를 잠금 해제할 수 있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환수들이 대신 노가다를 해주는 한 짭짤한 보상을 계속 쌓을 수 있다. 우리의 주인공으로 돌아와서 그는 훈련 교관을 인벤토리로 돌려보내고 대신 람바를 소환한다. 그는 그녀에게 이제 노예 노가다 세션을 책임지라고 말하고 그녀는 놀란다. 진우는 훈교를 다른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쓰고 싶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우리의 주인공은 그녀에게 너도 훈련받고 싶냐고 놀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는다. 불쌍한 요정은 즉시 회상에 잠긴다. 무자비한 훈련 교관은 그녀를 뼈 빠지게 일하게 하고 극한의 근력 훈련을 시켰다. 트라우마가 된 과거를 떠올리며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차라리 레벨 노가다만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인공에게 애원한다. 그렇게 해결하고 그는 먼저 모든 평일 던전을 클리어한 다음 자동 전투 시스템을 사용해 수익을 올릴 계획을 세운다. 이는 또한 소환수 노가다가 레벨업도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며 이 과정은 독일차처럼 효율적이다. 그렇게 우리의 주인공은 자리를 뜨고
바람 요정은 더 이상 고문 같은 일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에 기쁘게 그를 배웅한다. 그가 포털을 통과하자마자 비범한 광경이 그를 맞이한다. 그의 팀원들은 그를 유명인처럼 대하며 그를 맞이하기 위해 레드카펫을 깔아두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으며 그는 장비를 건네주고 지아에게 이걸로 다 된 거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의 신원이 어디에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놀랍게도 진우는 지금은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한다. 대신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족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한다. 한국의 조폭들은 만만치 않고 위험하다. 하지만 유백은 오직 그에게만 신경 쓰기 때문에 그를 더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지아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동의하며 그렇게 되도록 자신의 모든 자산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다. 얼마 후 우리의 주인공은 첫 던전으로 돌아와 얼룩 도마뱀 소환수를 이용해 거의 3분에 가까운 또 다른 신기록을 세운다. 그는 공략에 성공했고 화면상으로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사실 그는 세계 랭킹에 들 만큼 충분히 실력이 좋다. 도마뱀에게 속도룬을 사용하고 바람매의 속도 버프까지 더하니 기록 경신은 식은 죽 먹기다. 진우는 녹화를 끄고 현실 세계로 돌아간다. 다음 날 그는 얼음 황무지인 수요일 던전으로 간다. 그 던전은 달팽이처럼 느리게 움직이게 만드는 이동 디버프라는 독특한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금단 증상을 겪는 코카인 중독자처럼 떨며 그는 서리 고양이, 바람매, 그리고 티타늄 골렘, 뿔 요정, 폭렬 용마법사를 소환한다. 그의 모든 소환수들이 냉기 디버프 능력을 사용하자 마침내 온도가 견딜만해진다. 진우는 전장에 집중하지만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하얀 털 고릴라들만 보인다. 그는 티타늄 골렘에게 앞으로 나아가 보호막을 활성화하라고 명령한다. 그러자 바람매가 그들 모두에게 속도 증가를 활성화한다. 그들 모두 티타늄 골렘 우버에 올라타 앞으로 돌진한다.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의 주인공은 승차감이 얼마나 거칠지 예상하지 못해 구토를 간신히 참는다. 눈 고릴라들이 눈덩이 공격을 퍼붓지만 골렘은 아무런 노력 없이 그 모든 것을 막아낸다. 그뿐만 아니라 금속 골렘은 마치 중력이 없는 것처럼 뛰어올라 산비탈을 오르기 시작한다. 진우는 용마법사 소녀에게 준비하라고 말하고 그녀는 앞을 주시한다. 파티가 절벽을 넘자마자 던전 보스가 앞에 있다는 시스템 경고가 번쩍인다. 고릴라 보스 프로맥스가 괴성을 지르지만 주인공은 굴하지 않고 뿔요정에게 명령을 외칩니다. 요정은 앞으로 날아가 스킬을 사용해 던전 보스를 보호하던 방어막을 파괴합니다. 그는 용 마법사에게 신호를 보내고 용 마법사는 보스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파괴적인 화염용 마법을 시전합니다. 그렇게 5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던전이 클리어됩니다. 진우는 또 다른 신기록에 신이 났지만 이내 멀미 때문에 허리를 숙여 속을 개워냅니다. 그 시점부터 한국 전역의 국가 기록을 깨는 젊은 무계급 플레이어에 대한 헤드라인이 곳곳에 뜨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서서히 이 자가 화요일 던전을 클리어했던 그 녀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습니다. 그가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그에 대한 소문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뜨는 헤드라인을 보며 본부장은 짜증이 납니다. 비서는 그가 박 의원이 언급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거래 내용은 주인공이 하급 소환수와 교환하여 정보를 파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정보를 먼저 받기 전에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며 그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본부장은 그 정보가 전부 진짜였다는 것을 깨닫고 눈을 감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그는 임 의원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진우의 편을 들어줬더라면 지금쯤 그들의 명성과 영향력은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기업 총수처럼 고개를 젓습니다. 그는 임 의원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걷어찼다며 모든 탓을 그에게 돌립니다. 그러고는 본부장이 제1비서에게 진우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지시합니다. 그가 나이지리아 왕자 사기꾼이 아니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그를 되찾아야 합니다. 설명을 하자면 월요일과 수요일 던전에서는 룬을, 화요일 던전에서는 연마제를 줍니다. 하지만 목요일 던전에서는 대신 스킬북을 줍니다. 비록 사기급 스킬이나 교관이 해금할 수 없는 스킬들을 주지는 않지만 여전히 유용한 능력들을 제공합니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일요일 던전을 굳이 클리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상은 같지만 난이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행 모두 일요일에는 당연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던전의 특징은 입장하자마자 바로 보스전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정 던전의 흑골렘 보스는 방어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보통 플레이어들은 방어력 감소 능력이 있는 화이트 울프를 소환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플레이어는 그렇게 하지 않죠. 무지막지한 힘과 극딜로 그냥 압도해버리면 진우는 되니까요. 이게 조회수가 잘 나올 만한 영상은 아니라고 생각해 카메라를 끕니다. 흑골렘을 잡을 X등급 소환수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 이건 사실상 모두에게 게임을 깨려면 핵을 쓰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주인공은 대신 화이트 울프로 보스의 방어력을 낮춘 다음 극딜러를 사용하라고 모두에게 알려주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신의 티타늄 골렘 위에 올라탄 그는 흑 골렘의 약점이 머리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골렘을 이용해 눈높이를 맞추고 있는 것이죠. 소환수들이 전투를 준비하자 그는 머리를 노리라고 명령합니다. 토르가 봤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두 거인이 주먹 다툼을 벌이는 동안 교관은 3000년 묵은 해이한 시대 기술을 사용해 순식간에 흑 골렘을 난도질합니다. 한편 용 마법사 소녀는 하늘 높이 떠올라 다시 한번 그 사기적인 화염 용 마법을 시전해 흑 골렘을 시체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자 시스템은 5분이 조금 넘는 시간으로 던전이 클리어되었음을 알립니다. 교관을 보며 주인공은 그의 능력이 정말 사기적이며 괜히 벤당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교관을 남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잘 훈련된 용 마법사만 있다면 최고 등급 던전도 순식간에 클리어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입장 시간과 모든 것을 포함하면 어떨지 세부적으로 따져보기 시작합니다. 약 10초 정도 걸릴 것 같군요. 교관에게 손을 흔들며 그는 던전 한 번 더 돌 시간이 남았다고 외칩니다. 마침내 현실 세계로 돌아오자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다가와 그가 진우인지 묻습니다. 그들은 본부에서 왔다며 명함을 건넵니다. 주인공은 마지못해 명함을 받고는 이제 와서 본부가 무슨 볼일이냐고 묻습니다. 검은 머리의 남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난번에 보냈던 제안서를 검토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거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을 이어가지만 그가 영업용 멘트를 날리기도 전에 진우가 손을 들어 말을 막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갑작스러운 거절에 당황합니다. 주인공은 탐욕스럽고 깐깐한 본부와 달리 자신을 믿고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지아를 떠올리며 그저 미소 짓습니다. 본부장은 지아와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이미 소속된 회사가 있다고 밝힙니다. 그러니 할 말이 있으면 유박 에이전시를 통해 지아 씨와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떠나고 두 남자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채로 남겨집니다. 갈색머리 남자는 대성그룹의 그 지아냐고 추측하지만 검은 머리 남자는 일단 돌아가서 먼저 조사해보자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거대한 금광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한편 넓은 옥상에 서 있는 주인공은 주위를 둘러보며 이만하면 되겠다고 중얼거립니다. 설정 설명을 하자면 금요일 던전은 다른 던전들과는 다릅니다. 소환수가 싸우는 대신 소환사가 직접 맵을 돌파해 클리어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부터 연습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진우는 거대한 푸른 용처럼 생긴 스카이 와이번을 소환합니다. 보호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며 아찔함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와이번 스카이에게 훈련할 준비가 됐냐고 묻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올라타고 둘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주인공은 처음에 무서워서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이내 천천히 눈을 떠보니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자신감을 얻은 그는 스카이에게 더 빨리 가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 그는 도시에서 떨어진 무인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용 마법사와 교관을 소환합니다. 교관은 진우가 얼마나 빨랐는지에 대해 바로 칭찬을 늘어놓지만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넘깁니다. 그러자 용 마법사가 자신들이 처음 와이번 타는 법을 배울 때는 완전 악몽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그는 둘이 예전에 와이번과 돌고래를 모두 탔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녀가 다시 칭찬하자 진우는 얼굴을 붉히며 고마워하고 이에 교관은 명백한 성차별에 우울해합니다. 주인공은 바다를 바라보며 이제 돌고래 타기 연습을 할 시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당신들 같은 프로에게 배우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거라며 둘을 북돋우고 잘 부탁한다고 말합니다. 며칠 후 드디어 금요일 던전에 도전할 시간입니다. 이 던전은 최상급 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특별합니다. 시작과 동시에 주인공은 윈드 팔콘을 소환해 자신에게 속도 버프를 걸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출발선에 서서 카운트다운을 기다립니다.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그는 즉시 달려나가며 자신에게 날아오는 발사체들을 피합니다. 진우는 거침없이 장애물들을 돌파하며 비밀 통로를 이용할 때라고 결심합니다. 바다를 향해 몸을 돌린 그는 보통은 물을 건너 계속 달려야 한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는 대신 바다로 뛰어들어 스카이 돌핀을 소환합니다. 지느러미를 붙잡고 그는 심호흡을 한 뒤 물속 깊이 잠수합니다. 기본적으로 스카이 돌핀을 이용해 잠수하면 수면 위의 모든 장애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건너간 후 돌고래가 공중으로 뛰어오르자
진우는 스카이를 소환합니다. 와이번이 그들 아래에 나타나고 주인공은 프로처럼 그 등에 뛰어내려 안착합니다. 그는 이어서 나머지 장애물들을 모두 날아서 통과하며 제작자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나머지 코스는 그가 결승선을 향해 날아가기만 하면 되니 식은 죽 먹기입니다. 시스템이 던전 클리어를 알리자 주인공은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진우는 단 2분 남짓한 시간으로 던전을 클리어하며 대한민국 기록을 엄청난 차이로 경신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특별 보상도 받습니다. V포즈로 마무리하며 둘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 듯 하늘로 날아갑니다.